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온 한 부부,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건 차가운 텃세였습니다. 정년 퇴임과 함께 꿈꿔왔던 시골 생활.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일상을 그리며 내려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냉대받던 시골 마을에서 진짜 가족을 만들어갔는지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이순희 씨는 트럭에 실린 마지막 짐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40년간 살았던 서울 아파트를 완전히 정리하고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하면 돼. 남편 김성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부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 생활 대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찬성했으니까 잘 될 거야. 게다가 집값도 좋을 때 팔았잖아.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부모의 귀농 계획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서울 집을 팔아서 시골 집을 사고도 여유 자금이 생겼으니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과 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순희 씨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맑고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저기 보여. 우리 집이야. 성호 씨가 가리키는 곳에 기와 지붕의 한옥이 보였습니다. 2년 전에 미리 사둔 집이었습니다. 100년 된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집으로 마당도 넓고 뒷산도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좋아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부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 서울 사람들이 내려왔네. 얼마나 버틸지 보자. 작년에 온 사람들도 1년도 못 버티고 올라갔는데.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이사 정리에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기수 씨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서울서 오셨다고요? 뭐 하던 분이세요? 회계사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세요. 시골 생활이 만만하지 않은데 적응 잘 하시길.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서는 어차피 얼마 못 버틸 텐데라는 생각이 읽혔습니다. 마을 상점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상점 주인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서울에서 왔다는 말을 들으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건값이 좀 비싸다고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서울 아니니까. 물건값이 서울보다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 텐데 잘 부탁드려요. 순희 씨는 최대한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김성호입니다. 아내, 할아버지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보, 왜 다들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순희 씨는 속상해하며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서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성호 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더 지나자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인 최영자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다들 1, 2년 만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처음에는 시골이 좋다, 자연이 좋다 하시다가도 막상 살아보니까 불편하다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친해졌다가 또 떠나면 서로 섭섭하니까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정착할 생각으로 왔어요. 서울 집도 모두 정리하고 왔고요.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랬어요. 몇 달 지나면 시골은 정말 불편해요. 병원도 멀고 문화생활도 없고라며 떠나시더라고요. 영자 씨의 말에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받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마을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농사일에 대해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인 김원봉 씨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세금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원봉 씨는 농지를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농사지은 땅인데 세금을 몇 천만 원씩이나 내라고 하네요.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성호 씨는 관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계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격농지 특례와 영농승계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실수네요. 제가 정정신고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성호 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동행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농지는 30년간 직접 경작했고 영농승계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자격농지 특례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들어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서류를 다시 검토한 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부과된 세액의 80%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죠? 원봉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웃끼리 도와야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에서 세금 문제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소득 신고를 잘못해서 과다한 세금을 낸 사람, 상속세 문제로 고민인 사람, 농지 전용 허가 관련 서류를 못 챙기고 있던 사람들까지. 성호 씨는 모든 경우에 성심껏 도움을 주었습니다. 30년간 회계사로 일한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몇백만 원 아꼈어요. 우리 같은 무식한 농민들은 세무서 가면 겁부터 나는데 선생님이 함께 가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집에서 키운 채소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희 밭에서 난 무예요. 잘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뭔가 나누고 싶은데 아직 농사를 안 지어서. 괜찮아요. 선생님이 해주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 달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이장 박기수 씨가 직접 찾아와서 마을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마을에서 논의할 일이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총회에 참석해보니 마을 공동사업 관련 문제였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계나 사업 계획서 작성이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서류도 너무 복잡해서. 성호 씨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예산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일간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수익성 분석까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와,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주시다니.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사업 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몇 주 후에 지원 사업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받는 대규모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때부터 성호 씨와 순희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 농산물 직판장 개소식 때 꼭 인사 말씀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뭐.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 일이 성사됐겠어요? 개소식 날 마을 사람들은 성호 씨를 마을의 은인처럼 대했습니다. 김 선생님 내외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희 씨도 부녀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살려 마을 축제 기획이나 홍보 활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순희 씨,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젊은 사람들이 올만한 프로그램이에요. 감사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마을 부녀회에서도 순희 씨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부부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마을 소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성호 씨는 판매 수익 관리와 세무 신고를 모두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배나 늘었어요. 다 마을 분들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에요. 저는 서류 작업만 했을 뿐이에요. 겸손한 성호 씨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원봉 씨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농사일을 누가 해야 할지. 원봉 씨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호 씨는 원봉 씨의 농사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비록 농사 경험은 없었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농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걱정 마. 마을 분들이 다 도와주시잖아.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벼는 이맘때쯤 물을 빼야 해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들도 평소 성호 씨에게 받은 도움을 갚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 후 원봉 씨가 퇴원했을 때 농사는 예년보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제가 키운 것보다 낫네요. 마을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원봉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이웃으로 둔 제가 복이 많네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부부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는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농사일이 바쁠 때는 품앗이로 도와주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우리 집에서 점심 먹어라. 고마워요. 저도 뭐 좀 가져갈게요. 이제는 서로 반말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성공하면서 인근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주말마다 도시 사람들이 농산물을 사러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요. 다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사업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셨는지. 마을 소득이 늘어나자 젊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귀농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30대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골 생활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성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농사 기술을 미리 배우시고 초기 자금도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젊은 부부는 성호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1년간 준비한 후 귀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귀농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귀농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순희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대로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야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을에서는 귀농 희망자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농사일을 직접 체험해보고 시골 생활의 현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재정 관리와 세무 상담을, 순희 씨는 생활 적응과 공동체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골 생활이 로망만으로는 안 돼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오시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 중 30%는 실제로 귀농을 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2년째가 되자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폐교 위기였던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 이장도 감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서울 사람이 왔다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김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마을 사람들의 평균 소득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뿐만 아니라 농촌 체험 관광까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농림부에서 우리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성호 씨와 순희 씨도 마을의 성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마을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맞아요. 서울에서 40년 살 때보다 여기서 2년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부부는 이제 이 마을이 진짜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원봉 씨가 찾아와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도 많고 혼자 살기 힘드니까 제 땅 절반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제가 진작 죽었을 거예요. 땅 받으시고 농사 지으세요. 원봉 씨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원봉 아버지를 모셔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희도 이제 농사를 배우고 싶거든요. 정말요? 네, 아버지가 농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3년째가 되자 부부의 꿈이 더 커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겪은 일들을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순희 씨는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서 시골에서 찾은 진짜 가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공적인 귀농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진심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요. 강연장마다 뜨거운 호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해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귀농 마을이군요. 마을 분들이 정말 화목해 보여요. 견학 온 사람들은 마을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성호 씨는 귀농 컨설팅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귀농은 단순히 집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시골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상담을 받은 사람들 중 실제로 귀농한 비율이 90%에 달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비율도 85%를 넘었습니다. 선생님 상담을 받고 귀농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하더라고요. 농림부에서도 성호 씨를 공식 귀농 상담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4년째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귀농인이 20인가구가 넘어가면서 원주민과 귀농인의 비율이 반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다들 진짜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박 이장의 말처럼 성호 씨의 체험 프로그램을 거쳐 온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 잘 적응했습니다. 마을 청년회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귀농한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농사 경험과 저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젊은 귀농인들은 원주민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전통 농업 기술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인터넷 판매, SNS 마케팅 등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도 배울 게 많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희도 컴퓨터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세대 간의 소통도 활발해졌습니다. 순희 씨는 마을 부녀회장이 되어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만든 장아찌가 도시에서 인기가 많아요. 정말요? 그럼 제대로 사업화해보면 어떨까요? 할머니들의 손맛을 살린 전통 장아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생적인 가공시설을 만들고 포장 디자인도 세련되게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아찌가 백화점에서 팔린다니까. 할머니들은 신기해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부부는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큰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사셔야 해요. 선생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곳이 진짜 고향이에요. 성호 씨와 함께 사는 원봉 씨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의욕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저희도 아버지 덕분에 농사를 제대로 배웠어요.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좋아. 너희들이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 85세의 원봉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마을에서 나눠준 신선한 채소들과 순희 씨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원봉 아버지가 기른 쌀로 지은 밥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손자들이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하네요. 그래. 얼마나 컸을까? 벌써 대학생이지? 큰 손자는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농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요. 혹시 여기 내려와서 살 생각은 없을까? 글쎄요, 젊은 사람들이 과연. 하지만 성호 씨의 걱정과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호 씨의 손자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의 농촌 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농업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농업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럼 대학에서 농업 관련 공부를 해보렴. 성호 씨는 손자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자연이 주는 선물이지.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순희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경계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맞아.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세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일찍 일어나 마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새벽 6시 마을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농사일을 나가는 사람들,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년 전 차갑게 지나쳤던 그 길에서 이제는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농 상담 받으러 온 분들이에요. 젊은 부부와 중년 부부 그리고 혼자 온 여성까지 모두 5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호 씨는 이들과 하나하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왜 귀농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철저해야 해요. 성호 씨는 2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농업 기술을 미리 배우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둘째, 초기 자금을 넉넉히 준비하세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셋째,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성호 씨의 진심 어린 조언에 감동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희 씨가 마을 부녀회분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점심 같이 드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을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연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도시보다 훨씬 여유롭고 사람들이 따뜻해요. 기존 귀농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도 확고해졌습니다. 저희도 꼭 성공하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청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3, 40대 귀농인들이 모여서 마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달 농산물 판매 실적이 좋았어요.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젊은 귀농인들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마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 체험, 도시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이요. 성호 씨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예산이나 행정적인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청년들의 열정과 원로들의 지혜가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젊은 귀농인이 성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마을이 발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떨까 걱정했는데 이장님이 항상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감동이에요. 젊은 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저는 지원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대화들이 성호 씨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 씨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의 어색함과 불안감,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경계심.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집에 도착하니 순희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상담받으러 오셨고 청년의 모임도 있었고. 그래요?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바쁘지만 즐거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희 씨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부녀회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마을 할머니들의 손뜨개 작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수제품이 인기 많잖아요. 젊은 며느리들이 디자인을 도와주고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세대 간 협력으로 새로운 사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국 각지의 귀농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모델을 따라 한 곳들이 많네요. 좋은 일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행복을 찾으면 좋겠어. 성호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성호야, 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원봉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마을 분들이 다 함께 만든 결과예요. 그래도 처음 시작은 내가 했잖아. 세금 문제 해결해주고 사업 계획서 써주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너의 장점이야. 자기 능력을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것. 원봉 아버지의 말에 순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호 씨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을 분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TV에서는 이제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농사일하기 좋은 날씨네요. 그럼 내일은 밭일을 해야겠어요. 원봉 아버지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일을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건강에 좋아. 세 사람은 내일 할 일들을 계획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에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처음 이 창문을 통해 본 마을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성호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을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할 때는 개인의 성공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공동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성호 씨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년째가 되자 마을의 성공 사례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농림부에서 귀농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요? 영광이네요. 성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농 정책의 핵심은 정착 지원이 아니라 사전 교육이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내려온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는 기존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성호 씨의 제안으로 귀농 준비 교육 의무화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순희 씨도 농촌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해요. 전통적인 농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순희 씨의 아이디어로 농촌 여성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농촌 마을에서 견학을 오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비결은 간단해요. 서로 도우려는 마음과 진정성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제 전국에서 유명해졌어요. 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결과예요. 7년째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귀농인들 중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농산물 가공업, 농촌 체험 서비스업,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제 농업특구가 됐어요.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농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세제 혜택, 융자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성호 씨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7년 전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마을 초등학교에는 도시에서 전학 오려는 학생들 때문에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 전학을 왔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젊은 부모들의 귀농 이유도 다양해졌습니다.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이제는 전교생이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네요. 교장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성호 씨는 마을 교육위원장이 되어서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도시 못지않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젊은 부모들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시에서 은퇴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특별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8년째 부부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마을 이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장을 해주셔야 마을이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장이 된 성호 씨는 마을의 10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전국 최고의 귀농 성공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계획에는 농업기술센터 설립, 귀농교육원 건립, 농산물 브랜드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도 부녀회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어요.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의 또 다른 변화는 다문화 가정의 유입이었습니다. 한국 농촌 생활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농업 기술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한국 농업을 제대로 배워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호 씨 부부의 영향으로 개방적인 마을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안 통해서 어려웠는데 마을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10년째가 되는 해에 마을은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최우수 농촌마을로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마을이 대통령상을 받다니.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성호 씨가 마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받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를 받아주신 마을 분들, 그리고 함께 땀 흘려 일한 모든 분들의 결과입니다. 성호 씨의 소감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의 상이에요. 상금으로 받은 1억 원은 전액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마을을 위해 써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성호 씨의 마음가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귀농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별하기 어려워요. 좋은 일이지만 무분별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제대로 준비된 분들만 받아야 해요. 성호 씨는 귀농 희망자 선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호 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첫째, 기존 주민들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무작정 시골이 좋다는 생각으로 오면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셋째,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마을을 위해 활용하려는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호 씨의 강의를 들은 후 성공적으로 귀농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모델이라고 불리는 귀농 성공 방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성호 씨를 명예 귀농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이제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귀농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일이 주요 활동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도 농촌 여성 리더로 인정받아 여러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농촌에서도 여성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부부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마을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에 갇혀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마을은 이제 20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원주민과 귀농인의 비율이 6대4 정도였지만 구분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원봉 씨는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성호야, 순이야,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가 더 행복해요. 세 사람은 정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는 서울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교육청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안동별곡은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안동별곡 브랜드 농산물은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며 백화점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만든 농업회사법인은 연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이런 성과를 낼 줄 몰랐어요. 젊은 귀농인들은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성호 씨와 순희 씨는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해요. 부부는 귀농 성공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귀농교육원을 설립하여 전국의 귀농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봐야 해요. 교육 과정에는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 문화, 인간관계 맺기, 갈등 해결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마음가짐이에요. 도시에서의 편견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귀농 성공률은 95%를 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2의 안동별곡 마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성호 씨는 이런 마을들의 자문을 맡아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 마을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귀농 성공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성호 씨와 순희 씨는 마을의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부부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도시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성호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농촌 마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연구팀들이 마을을 견학했습니다. 핵심은 사람입니다.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성호 씨의 말에 외국 연구진들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전국 농촌 여성단체 연합회장이 되어서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농촌 여성들도
충분히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국 농촌 지역에서 여성 리더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정년 퇴임 후 시골로 내려온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텃세와 경계심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심과 봉사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회계사라는 전문성을 마을을 위해 활용하면서 신뢰를 쌓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전국 최고의 귀농 성공 모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봉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의 기쁨과 슬픔,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지요? 맞아요. 서울에서 40년 살 때보다 여기서 20년 사는 게 훨씬 의미 있었어요. 성호 씨와 순희 씨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젊은 세대들이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낯선 땅에서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봉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성호 씨와 순희 씨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진짜 가족들과 함께 꾸는 새로운 꿈들. 그 꿈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진심과 봉사는 낯선 곳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성호 씨와 순희 씨가 20년간의 농촌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시골의 불편함을 감수했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한 인간관계와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온 20년의 세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성호 씨는 마을 회관에서 전국에서 찾아온 귀농 희망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 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게 될 겁니다.